사랑합니다. 국어의 훈련 국보자 친구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어의 포인트로 자신감을 얻어드리고 있는 문법 파트 김지연 선생님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전생과 함께 1강부터 9강까지 함께 했습니다. 쉽지요? 네 그럼요. 아니야 문법을 10번 만에 다 정리해? 이게 웬일이니? 이제 남아있는 하나는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국어사와 관련된 아이입니다. 요것만 잘 끝내시면 고득점을 위한 마지막이 되겠죠. 사실상 요것만 잘 끝내는 게 아니라 9강까지만 잘 끝내도 문법은 강해. 근데 얘는요 사실 국어사 문제 한 문제 나오는 거 한 문제 그죠? 근데 얘가 득점이 어때요? 점수가 조금 높아요. 그리고 얘가 흔히 말해 이제 수능이 다 끝나고 나서 올해 수능은 국어가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문제 때문인가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등급 컷이 조금 한 3, 4등급쯤이 되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까짓 거 한 문제인데 한 문제를 위해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야겠다. 이거 하나 틀리고 가지 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장난하냐? 아니야 이렇게 한 문제 틀리면 너 문학은 다 맞을 거냐? 비문학은 다 맞을 거냐? 그렇다는 전제인 거야. 그랬을 때 이거 하나 틀리면 네가 1등급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얘 틀리고 다른 것도 막 틀릴 거잖아. 실수 막 할 거잖아. 그럼 등급은 계속해서 떨어져요. 네, 대학도 떨어져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는 재수없어서 하면 안 되는데 왜 하지? 막 이러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요. 물론 배워야 될 거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 가르쳐드리진 않을게요. 전쌤이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해야 하는 아이들 선택과 집중해드려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 잘 기억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고득점 가능합니다. 막 이러면서 마지막의 단계, 마지막 함께 국어사와 관련된 아이들 살펴봅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국어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어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의 역사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러면 옛날부터 몇 년대에 무슨 일을 했고 몇 년대에 무슨 일을 했고 몇 년대에 무슨 일을 했고 이걸 다 기억해야 되느냐. 물론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죠. 근데 수능에 나와 있었던 국어사 문제들을 다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거 몇 년도 뭐 17세기 안 나눠. 대부분 어때요? 그죠? 중세 국어 아니면 근대 국어 이렇게 나눕니다. 1강부터 시작됐던 8강까지가 대부분 다 근대 국어 얘기들이에요. 그쵸? 그 얘네들이 다 되고 나면 그러면 얘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만 골라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시 처음 시작하는 기분으로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를 자꾸 비교하려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해도 끝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근데 그거 다 알고 있다 전제로 요거와 비교되는 아이들, 비교되는 중세 국어가 어떻게 다른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국어의 표기법의 변화입니다.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제일 먼저 뭐가 달라졌냐면요. 지금의 말은 간다면요. 분철이에요. 분철. 1933년 이후에 완전히 정착된 거. 분철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요. 이게 표의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어법에 맞게 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어법에 맞게 쓰는 거야. 어법에 맞게 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맞춤법에서 전쌤이 얘기했는데 자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였습니까? 소리하고요. 그 다음에 표기하고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소리와 표기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만이라고 조사 따로 명사 따로 이렇게 적는 경우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시면 분철 나눌 뿐이에요. 나눠서 씁니다. 어떻게 해요? 이처럼요. 명사와 조사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체언과 조사가. 님을처럼요. 그 다음에 깊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간과 어미가 나눠서 적고 있습니다. 흩은 역시 그래요. 자 이렇게 어간과 어미라고 얘기하는 어미나 조사가 모음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연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나눠서 원래 뜻을 알 수 있도록 적은 것이 근대 국어입니다. 그런데 자 모는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자, 중세 국어는 어떻게 되냐면 연철이에요. 연철은 무슨 뜻이냐면 연달아. 다시 말해 이어쓰기와 관련된 아이입니다. 자, 얘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으로 친다면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얘는 뭐대로 쓴 거냐면 표음주의예요. 소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 표기하고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얘는 셈이에요. 셈이. 자, 셈이라는 아이인데 이게 분철이죠. 근데 얘를 발음해봤더니 어떻게 발음돼요? 셈이라고 발음이 돼요.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님을 깊은 흩은이라고 나눠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을 연철. 자 요즘에는 나눠서 적는다더라 분철. 그럼 그 사이에 과도기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딱
이어서 쓰고 나중에는 딱 나눠서 썼는데 가운데서는 나눠 쓰기도 하고 이어 쓰기도 하고 어디를 갈까 못 찾아서 그냥 쓰는 거야. 두 개 다. 아, 이런 게 참 편해. 네. 그래서 중복돼서 쓰는 겁니다. 중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셈이라고도 쓰고, 그죠? 그리고 났더니 이렇게 분철하고 났더니 그래도 내가 연철했었었는데 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미음을 여기다가 적어서 셈이. 자, 그 다음에 을이라고 나눠서 분철했다가 그래도 내가 연철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한 번 더 적어서 님을이라고 적는 중철이 있었던 거죠. 자, 중철이라는 아이는 어쨌든 과도기 가운데 있는 아이기 때문에요. 얘보다는 연철과 분철에 대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기법은 그래요. 연달아서 연음현상이 그대로 이어져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아이는요. 바로 뭐 때문입니까? 문법적인 요소들 때문입니다. 현대국어와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달라지고 있는 선어말어미예요. 아우, 선어말어미는 뭐였냐? 바로 뭐였냐면 자,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자 용언이 모양을 바꿀 때요 변화가 없는 아이가 있고 변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변하는 아이를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어미라고 했는데 이 어미 중에 문장의 맨 마지막 다시 말해 단어의 말을 뜻하는 끝말자죠. 끝을 뜻하는 어말어미가 있는가 하면 먹고처럼 뒤에 있는 연결이 되는 연결어미가 있다고 했어요. 요 연결어미 어말어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라는 어말어미 앞부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선어말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선어말어미인데요.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얘는요. 자, 현대에서는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부사어를 나타내고 있는 깨서 네, 깨라는 네, 어디 깨, 미안, 깨.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특수어휘예요. 모시다 이런 아이인데 그런데 어디에서는 자, 이렇게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고 있는 어말어미가 이렇게 랄랄랄랄랄 있었대더라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어간의 끝소리, 어간이죠. 얘가 어간인데 이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이나 자, 비읍이나 시읒이나 히읗으로 나면 네, 뒤에 튀는 샵샵 이런 애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외우지 마. 아, 이걸 왜 외워? 어차피 다 주어질 건데. 다만 근대에는 없어진, 현대에는 없어진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가 자, 어디에서는 그래요. 얘네 바로 중세에서는 있었구나라는 거야. 내가 왜 이걸 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국어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는요. 이게 나와 이렇게. 모르겠어. 이거 읽어야 뭐라고 해석을 하지. 막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어떻게 되죠? 현대어 풀이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현대어 풀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의 글자들을 이렇게 껴맞춰 보다 보면 얘가 조사로 쓰인 건지 또는 어미로 쓰인 건지 또는 선어말 어미로 쓰인 건지 그 자리가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었던 우리가 현대국어의 문법들을 잘 기억하면 이 말이 조사라는 아이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지 얘를 선어말 어미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다시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드려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성음일 때는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체 높임의 현대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는요. 주체 높임을 나타낼 때는 깨서라는 주격조사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이 되죠. 그러면 중세 때는 시라는 아이뿐만 아니라 샤라는 아이도 있었대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하시면 되죠. 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자음이 어미일 때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시가 그리고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자음이든 모음이든 간에 샤 말고 시만 사용되더라라는 것이 남아있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객체 나왔고 주체 나왔습니다. 그럼 느낌상 옵니다. 바로 상대 높임과 관련된 아이겠죠? 상대 높임과 관련돼서 지금은 해체, 해요체, 하계체 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 중세 국어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책이었어요. 얘는 어떤 기준으로 갔냐면 듣는 이에 대한 대우입니다. 대우. 네, 대우해야 돼. 듣는
혜윤이를 어떻게 대우하냐? 얘가 굉장히 임금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높여주는 애들이냐? 아니면 내 그거보다 좀 낮으냐? 이런 대우에 따라서 내 나이가 아니라 이게 또 그러죠. 나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급이야, 급. 어떤 급이야? 어떤 레벨이야?에 따라서 좀 나눠졌더라라는 아이였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있었구나. 그래. 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 어말, 어미의 차이가 분명히 좀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객체 높임의 선, 어미가 있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의 선, 어말, 어미가 어떻다고요? 샤가 없어졌다고요. 자, 그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뭐해서 그래 우리가 상대 높임의 선, 어미에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 단순화됐었다고요. 라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면서 시간 표현과 관련된 애 살펴볼게요. 시간 표현입니다. 현재는 자, 현재는 어떻게 표현해요? 지금은 자, 어떻게 합니까? 는이라든가 니은이라든가 자, 이런 아이를 통해서 나타내요. 형용사는 기본형을 통해서 나타내고요. 그죠? 먹는다. 자, 이런 거 예쁘다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 현재를 나타내는 중세국어에서는요. 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라는 아이에 얘가 들어가면서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구나. 현재를 나타내는 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과거를 나타낸 아이예요. 과거를 나타낸 아이. 자, 지금은 자, 과거를 나타낼 때 아시나 엇이라는 아이가 사용되고 더라라는 아이도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다가 아닌데 더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더라는 아이가 사용이 되었대요. 그래서 하더라라는 아이에서 보니까 더라는 아이가 들어가면서 과거를 나타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현재 어플이죠. 현재 어플을 보니까 하더라가 과거야. 그러니까 하다에 더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얘가 과거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거꾸로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미래를 함께 살펴보겠죠. 미래 시제는요. 미래는 계시나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자, 계시나 또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아이예요. 자, 계시나 것이 현재는 사용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리라는 아이. 자, 요런 아이들이 사용되었답니다. 하라라는 아이에서 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게 미래를 나타내는 아이가 되었대더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를 표현해주는 선어말 어미가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조금 달라요. 자, 요거 함께 기억해 주시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얘를 열심히 외우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얘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요 아이를 보고 요걸 보면서 하리라가 미래였으니까 여기서는 미래를 나타낸 선어말 어미 리가 사용이 되었구나 라는 걸 거꾸로 찾아낼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내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신에선 요런 아이들 잘 기억했다가 예문들이 올라올라 나오고 나면 그걸 다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 수능에서는요. 자, 이런 규칙들이 먼저 나와 있을 거고 현대어 풀이도 다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현대어 풀이를 통해서 중세국어의 차이를 찾아주시는 자, 요런 학습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저 현대국어와 어떤 중세국어의 차이를 봤냐. 네 번째는 바로 격조사와 관련된 아이예요. 주격조사입니다. 주어를 나타낸 아이예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누가 쓰여요? 이와 가가 쓰입니다. 자, 이와 가는요. 앞부분에 자음으로 끝나고 다시 말해 받침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예요. 그래서 전쌤은 지연 이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아이가 모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자, 뒤에 가라는 아이가 붙어요. 중세국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가 그대로 붙는데 모음으로 끝날 때는요. 가 대신에 누가 그냥 짝대기 하나만 이렇게 붙더라라는 거예요. 나란 말쌈이에요. 나라의 말이죠. 자, 이렇게 뭡니까? 그래요. 이렇게 자음으로 끝났더니 자, 이게 어떻게? 나란 말쌈 다음에 이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야수라고 하는 모음 뒤에 가가 붙는 거 대신에 짝대기 하나만 이렇게 붙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가는 관형격조사입니다. 관형격조사입니다. 예쁜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주는 아이들이죠.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예요. 자, 여기에는 자, 우리가 지금은 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예 선생님 하고 있는 아이예요. 자, 이런 아이와 지금 중세국어로 간다면 의와 시옷 두 가지가 쓰여요. 그런데 자,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명사가 생물이면서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사슴인 거죠. 사슴.
사슴은 생물이에요. 생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나라입니다. 나라. 나라라는 아이는 뭐예요? 무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는 높임의 대상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시옷이라는 뭐가 들어가요? 관형격조사. 나라의. 얘가 관형격조사인 건 어떻게 알아요? 외우지 말라고요. 현대어플을 봤더니 의라는 애가 있고요. 현대어플을 봤더니 의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관형격 조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 중에서 나라, 아, 여기가 의라는 관형격 조사 역할을 했겠구나. 아, 사슴 빼고 나니까 요게 관형격 조사 역할을 했겠구나.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관형격 조사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격조사까지. 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자, 요 아이들이요. 어렵죠. 그래서 고득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친구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던 거예요. 다만 얘네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현대하고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서 뭐가 다른지를 살펴본다고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요. 자, 2015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붙은 말을 듣자 보아. 나 이렇게 나왔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모르는데 왜 봐? 모르는 거 중세국어를 지금 네가 들고 앉아있다고 이게 읽히니? 안 읽히지? 그럼 봐. 뭐 하라고요? 얘가 말할, 이게 말씀이겠죠. 그럼 얘가 부처 의가 될 거야. 그럼 얘 뭘 찾을 거야? 의라는 관형격, 자, 관형격 조사를 찾으라는 얘기일 거야. 자, 관형격 조사를 찾았더니 부처의, 여기 시옷 있어요. 시옷. 높임의 대상이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듣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줬어요. 듣은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라는 애 뗐네요. 그리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그쵸? 요게 요런 아이가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듣다 사이에 선어말어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선어말어미인데 뭐를 높이는 거예요? 바로 객체를 높이는, 자,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역할을 하는 애가 이렇게 숨어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세국어가 이렇게 올라올라 되어 있습니다. 나 중세국어 읽지도 않아. 그치? 니네도 읽지 못할 거잖아, 어차피. 그럴 때 뭐 하는 거라고요? 현대국어에서 가라고. 자, 현대국어를 봤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요 단어가, 자, 아마도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걸음을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걸음을. 근데 걸음을이라고 얘 지금 뭐 했어요? 그쵸? 원래는 을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 이 걸음을에서는 연철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연철은 다시 말해 소리하고 뭐가 똑같다고요? 표기가 일치한다고요.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거죠. 그 다음에 니르사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대라는 아이예요. 이르시대라는 아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르다라는 아이의 시라는 아이인데 여기는 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뭐예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 어말, 어미입니다. 이르다라는 아이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선, 어말, 어미인데 얘가 어때요? 높임을 나타내죠. 뭐를 높이나요? 바로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의 선, 어말, 어미 샤가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보자. 헐페이셔도? 네, 헐페이셔도 있어요. 배가 있어요. 배. 봤더니 여기 뒤에 이 배 하나가 뭐라고 나왔어? 그죠? 바가라고 나왔어요. 바하고요. 이로 나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얘는 이는 뭘까요? 바로 이 아이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가로 끝나는 주격조사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신가요? 이게 가능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개념을 기억하되, 자, 이런 예문들은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현대 국어에서 중세 국어와의 차이를 계속 찾아준 거. 뭐 어떤 글자가 달라졌지? 이렇게요. 이걸 찾아주는 연습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1번을 받았더니 관형격 조사 시옷이 쓰였나요? 관형격 조사. 그렇죠? 쓰였네요. 2번에 객체 높임의 선언 어미가 쓰였나요? 네, 쓰였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어근의 원형을 밝힌 건가요? 아니죠.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아이 누가 됩니까? 3번이 틀렸어요. 자, 리을 같은 경우에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이 되었고요. 자, 미음 같은 경우에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주격조사 짝대기 이 하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10번째 강의 국어사와 관련된 아이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우, 그럼요. 어렵지요. 중세국어, 현대국어가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옛날 것을 보는 건데요. 읽기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읽을 수 없는 걸 왜 자꾸 읽으려고 그래? 우리는 말하기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게 왜 우리가 토익 공부할 때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어차피 말하기가 아니었으니까 대충 눈으로 찍을 수 있으면 되는 것처럼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아이들 중에서도요. 자, 마지막에 보고 있는 국어사는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현대 국어의 풀이와 중세 국어의 표기를 1대1로 대응시켜서 그 규칙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반은 먹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좀 더 개념을 이렇게 축소시켜서요. 배워야 될 것들 안에서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고득점을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전생과 함께요. 자, 국어에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드리는 자 국보자 시간이었습니다. 어때요? 마지막까지 자신감이 좀 얻어지시나요? 정말 자신감이 좀 생겨지시나요? 처음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문법이라는 아이는 문제 자체가 많이 있지 않아요. 문제 자체가 5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에 과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뒤에서도 어차피 틀릴 거기 때문에요. 앞에서 기분 좋게 동그라미가 많아진다면 행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개념이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아요. 문법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비문학이라든가 이런 아이는 솔직히 어디에서 나올지 자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될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풀고 있는 문학의 그 아이들 자 이 작품의 수는 너무나 많고 다릅니다. 1학년 아이가 고3의 수능을 볼 수는 없지만 문법은요. 어때요? 그 아이 똑같은 아이를 계속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또는 우리 친구들이 중딩에서 보더라도 언제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난이도가 1등급이든 마지막 등급 친구들이든 간에 다들 동일한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등급이 몇 등급이든 간에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문법이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국어의 자신감을 올려드리는 김전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강의까지 우리 친구들 문법 공부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